예, 첫 발표를 맡은 전 호서대학교 교수 김일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서 이제 제가 첫 발표를 맡게 됐는데요. 제가 맡은 주제는 이순신가의 아산 정착과 무관 과문화 과정이라 하는 그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처음 제가 의뢰해 받고 상당히 이제 고민스러웠던 게 이순신가의 아산 정착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미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논문으로 써가지고 이걸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은 자료가 너무 없어서 그 정착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규명해내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그 측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관 과문화 과정은 사실 그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거는 이제 전문적인 그 학위 논문으로도 몇 편 이미 발표된 것이어서 제 발표의 범주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단히 이제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제 다음으로 이어서 발표하실 분들의 발표 내용도 이 주제와 상당히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주제를 이순신 장군이 아산 정착하는데 가장 이제 결정적 계기가 되는 부분, 그는 바로 이제 모친 그 초계변시가가 아산에 먼저 선행해서 정착해 있었고, 그것이 이순신 가문이 아산으로 이주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제 상당히 좀 상세하게 좀 규명해 보는 걸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무관 과문화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이순신을 따라서 피난살이하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을 체험했던 그 아들들, 그 다음에 조카들, 이들이 나중에 이제 무인으로 변모해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들의 그 무인으로 변해가는 그 단초에 해당되는 부분, 그것만을 제가 이제 제 발표의 그 대상으로 삼는 걸로 한정을 지었다 하는 것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이 주제는 뭐 잘 아시는 바대로 아산이라는 고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제 덕수 이씨가가 어떻게 이제 이 고장과 인연을 맺게 되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잘 아다시피 이순신 장군이 계심으로 해서 우리 아산이라는 고장은 불멸의 수군 명장을 배출한 고장. 이라는 것,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그런 이순신을 이제 길러낸, 그래서 이순신의 미래 꿈을 키우도록 훈련되어진 수련한 현장이 이제 아산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분의 가족들뿐만 아니고 전사한 이후에는 이순신 장군이 영원히 여기서 이제 영면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후손들이 이순신 장군을 기억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현충사가 건립되어지고 지금까지 그것이 아산을 지켜온다. 그래서 이제 아산을 이야기할 때 보면은 어떤 문화 정체성의 가장 핵심적인 역사 인물 하면은 이순신 장군이다 하는 것은 뭐 누구나 다 공히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우리 아산과 인연을 맺게 됐을까 하는 그 이제 이야기와 그 후손들이 삶이 어떻게 이제 그 무인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가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순신 일가의 아산 이주와 정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전에 서술했던 그 논문에서 중요 부분만을 이제 먼저 도론 형태로 끄집어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뭐 이미 이제 잘 알려져 있는 바이지만은 이순신 장군의 가문에 큰 변화를 가져온 인물은 사실 그 조부 이백록이라는 분입니다. 이백록이라는 분은 문과 급제를 굉장히 열망을 한 것 같은데 아마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문과 급제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문음으로 관직에 나갔는데 이 문음으로 출사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 그 청요직이라고 하는 좋은 자리를 주질 않거든요. 대부분 이제 미관 말직에 해당되는 관직을 주는데
평시서 봉사라고 하는 직함을 갖고 있습니다. 평시서라는 건 이제 시장을 관장하는 그런 관청인데요. 팔품직에 이제 미간 말직에 근무를 했죠. 근데 왕조실록을 보면은 이분이 이제 어떤 독직 사건에 연루가 돼요. 그러므로 해가지고 파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벼슬에서 이제 떨어졌는데 이 상황을 악화시킨 사건이 벌어지죠. 때마침 이제 그 중종이 이제 사망을 하는 국상이 일어났었는데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근신하고 이제 왕의 죽음을 애도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셋째 아들 이기를 갖다가 결혼을 시켰다. 그리고는 또 주류 설판 고기를 술과 고기를 펼쳐놓고 이제 잔치를 벌린 이러한 이제 일이 있었다 하는 이유로 해가지고 이 혐의가 이제 그 경상감사한테 적발되어서 고발돼 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이 문제 때문에 의검부에 이제 가서 장을 맞았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흔히 곤장 맞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노관이 등재된다는 게 이게 심각합니다. 이 노관이라는 거는 전과자 명부예요. 근데 여기에 올라가면은 심각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 경국대전에도 밑에 제가 이제 인용한 글자에 보면 아시다시피 소위 이제 폐상안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이제 강상의 윤리를 어긋나게 했다 하는 이유로 해가지고 전과자 명부에 올리게 되는데 이게 이제 관직에 등용되는데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갖습니다. 그럼 본인뿐만 아니라 후손들한테도 큰 영향을 주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가문이 상당히 위기에 빠지는 상황이 돼서 이걸 반전시켜 보기 위해서 이순 장군의 부친인 이제 이정께서 당시 영의정이었던 윤익영을 통해 가지고 이 상황을 반전시켜 보려는 시도를 해요. 그게 실록 자료에 아주 짧은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거는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논점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는 이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고 결국 실패한 걸로 파악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 나중에 한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이제 본인뿐만 아니고 후손들이 벼슬길에 나가는 길에 이제 봉쇄돼 버려요. 근데 이 조선 초기만 하더라도 3대가 벼슬길을 못하면 양반 신분을 유지하기 힘들다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인데 벼슬길을 나가지를 못하고 따라서 경제적 기반도 불안해지니까 결국 서울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이제 조성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디로 옮겨갈 것인가 하면은 결국 이순 장군의 모친 초계변씨의 근거지가 되는 아산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결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순 장군의 선친인 이정공이 바로 이제 아산의 덕수시 입향조가 이제 되게 돼요. 자, 그러면 초계변 씨와의 이제 결혼, 혼인을 통해서 아산이 이제 새로운 이주지로서 선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초계변 씨는 그 당시에 아산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을까? 사실 우리는 어머니 초계변 씨의 어떤 전장, 다시 말하면 뭐 논밭이나 이런 재산이 있다 하는 것은 얘기했지만 그걸 상세하게 한번 들여다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발표해서 이 말씀을 조금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초계변 씨가하고 덕수이 씨가는 어머니 초계변 씨의 결혼 정도로 연결된 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상당히 깊은 가문 간의 세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이 연장되어진 혼인관계가 중첩되어져 가지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 족보를 통해 많이 확인이 됩니다. 한 가지 예로 보면은 증조 이제 이거의 경우일 때 보면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이 두 양가의 세교가 열리는 시작은 현조 이변이라는 분 때부터입니다. 그때 이제 변남영이라고 하는 초계변 씨의 중시조에 해당되는 분의 아들이 변효경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분하고 문과급제에 같이 동방이에요. 같이 합격한 어떤 동기다 할 수 있는데
이 두 분은 또 벼슬을 할 때도 보면은 이 둘 다 보면은 아주 중국어에 능통해요. 그리고 중국의 외교 문서를 작성하는 이런 이문이라는데 굉장히 그 능한 소질이 있어서 이 두 사람이 요새로 치면 일종의 중국 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나중에 함께 중국에도 사신으로 갔다 오기도 하고요. 굉장히 그 가까운 관계를 이제 맺게 되어지는데 이들의 혼맥이 연결되는 걸 보면은 이변의 손자인 이거가 그 변효경의 이제 딸의 사위가 되는 그 변효경의 이제 외손소가 되는 그 기록이 이제 족보에 그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출발이라고 저는 이제 파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조부 이백록이죠. 그 이백록의 경우에는 이거의 이제 차남인데 이 이백록이라는 그 할아버지가 결혼한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변효경이의 형 변효문이라는 사람의 손자인 병감의 이제 사이가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이백록이 결혼할 때에 사실 초계변씨 집안은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남이었던 이 변영랑이라는 분이 당시에 갑자사회에 연루돼 가지고 처형당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형제가 전부 다 아주 절손이 돼 버리는 이런 이제 아주 치욕스러운 상황을 맞이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멸문지화를 당하는 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대가 끊어질 지경에 들었었을 때 계후를 드리는 인물이 이분이 이제 병기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병기가 이제 저기 그 결혼을 하는데 누구랑 하느냐면 이순신 장군의 이제 누이하고 결혼을 한다. 여기에서 이제 일남 그 이녀를 출산을 하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제 변유헌이라는 인물이고 이순신 장군을 보좌하면서 전쟁에 계속 종군했던 그런 이제 인물이 이 변유헌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가 바로 이제 부친 그 이정의 경우인데요. 이제 이정이라는 이제 그 부친도 아시지만은 뭐 그 바로 이제 이순신 장군의 모친 초계변 씨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어머니 그는 누구냐 하면은 바로 아까 남용의 마지막 그 막내 아들 변효랑이라는 사람. 그 아까 말했던 변효경 그 다음에 변효문과 이제 형제간입니다. 이분의 그 증손자가 변자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세조 11년에 생후시에 급제를 해요. 근데 이분이 당시에는 보면 서울에 살았다고 이렇게 그 삼화방목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벼슬을 뭘 했느냐 하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데 신정 아주지에는 이제 현감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변자호라는 분이 사실은 이 백암리에 들어와 정착한 그 입향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분도 이 변자호라는 분이 정착을 하게 되는 계기는 자신의 처가가 이수인이라는 그 분의 이제 사위가 된 결과예요. 이수인은 이성계 사촌의 이청계 그 손자이고 세종대왕과는 팔촌간인 이런 그 가까운 인척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 두 형제가 아산의 백암리에 와서 정착해 있었는데 그 선원 속보를 보면은 그 이 두 형제하고 어머니 경주 김씨의 묘소가 말이죠. 이 사전동이라는 곳에 있었다 하는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이 근거지가 바로 이제 사전동인데 이 사전동이 현재 백암리를 가리키는 곳으로 봅니다. 근데 당시에는 상당히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그 세종이 5에서 6개월 정도의 토지를 하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이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계기가 이제 마련되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변자호가 사이로 결혼함으로 해가지고 이 처가의 재산을 상당히 많이 이제 그 유산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이순신 모친한테까지도 승계되어지고 이게 이제 초계변 씨의 어떠한 자산으로 경제적 기반으로 작용을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신정 아주지를 보면은 변자호 때부터 변홍조 또 변수림 그 다음에 이제 모친 초계변 씨하고 외삼촌 변호
그다음에 외사촌 변전소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가게가 아산에 이제 뿌리를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보면은 저 사진을 보시면 알지만 초계변시의 그 선산이 말이죠. 지금 이 동천 이리에 저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순신 장군의 가문과 이제 임진왜란, 뭐 이거는 이제 앞으로 저 말고도 아마 그 뒤에 발표하시는 발표자들께서 계속 언급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보면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말이죠. 이 집안이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왜 뭐냐? 장형 희신이 사남 2녀, 중형 요신이 이남 1녀, 이순 장군이 적자가 3남 1녀고 서자가 2남 2녀인데, 이 중에 이제 가장 먼저 사망한 그 인물이 그 이요신입니다. 1580년에 그 38세로 사망을 하죠. 그때 이제 그 조카 이봉하고 이해가 17, 14살이었고, 또 희신이 이제 또 사망을 했을 때 장조카가 뇌가 26이고, 근데 분변해서 제일 막내가 그 겨우 8살밖에 안 되는 그때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근데 뭐 형수들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이 없어서 알 수가 없는데, 어떻든 간에 행록에 보면은 이런 미성년 유자녀들을 부양하는 책임이 누가 있느냐, 이게 이순신과 모친한테 있음을 설명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지만 이순신 장군이 정읍 현감이 됐을 때 이 많은 이제 조카들이 이순신을 따라서 정까지 이제 갔던 그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많은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이야기가 있더니 이순신이 울면서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관직을 그만두면 두지 이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 조카들을 돌보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은 이 조카들한테 이순신은 생계를 지켜주는 절대적 존재 라고 하는 이제 인식을 갖게 만들고, 조카들이 이후에 이순신을 절대적으로 존경하고 성심으로 따르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것에 어떤 연유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 이 과정에서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아들들이나 조카들이 이순신과 함께 이렇게 따라다니며 기식하는 과정에 무관의 삶을 관찰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 또 이것이 나중에 임진왜란을 그들이 체험하면서 무인으로 진출을 희망하게 하는 어떠한 계기 또는 단초를 열어준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전쟁 중에 보면은 여수로 가족들을 전부 다 피난시키게 되죠. 이게 이제 전쟁에 대한 체험을 갖다가 아주 크게 키워주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바로 이제 여수에 있는 이순신 장군의 부하 장수인 정대수의 집으로 피난합니다. 저 가옥에 있는 저 집이죠. 지금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집이. 그때 이 조카나 아들들이 1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 정도의 아주 혈기가 왕성한 이제 이런 시기였는데, 이들은 이순신과 아주 빈번하게 그 군영을 찾아다니면서 왕래를 하고 가족들의 안위와 소식을 계속 전해주면서, 한편으로는 이순신 휘하의 여러 군관들과 함께 그 군사상의 어떤 전령의 역할을 수행하는 이런 것도 난중일기에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이들이 말이죠, 전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군사 훈련도 하는 이 모습이 난중일기에 보입니다. 예를 들면 말타기 활쏘기를 연습한다든가, 육량궁이라고 하는 이제 그 활을 쏘는 연습을 하는 것도 나오는데, 이 육량궁은 굉장히 무거운 그 화살을 쏘는 그거거든요. 이거는 문과 시험의 한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산도에서 과장을 열어가지고 활쏘기 시험을 할 때 뭐 이면, 이봉, 이해, 이회, 이관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몇 번을 쐈다 하는 이런 기록이 있는데, 지금 언급되어진 요 아들과 조카들이 나중에 보면 다 이제 무인으로 이렇게 입신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간에 아들과 이 조카들이 이순신의 진중에 출입하면서 이렇게 이제 무예연마에 굉장히 열성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덕수시 가문의 이제 무인 가문화 과정을 보면은 임진왜란이 이제 끝나고 나서 맏아들 그 회는 선무 원정공신 1등으로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임실 현감을 했다는 기록이 있고, 열은 그 두 번째 아들 열은 이제 음보로 간직에 등용돼서 형조 정랑, 그다음에 좌승지로 이제 징직되어진 게 확인이 되고요. 막내 면도 아마 살아 있었으면 틀림없이 아마 이제 묵과로 출신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인물이죠. 그런데 이제 정유절한 때 산에 귀향했다가 그 외적을 만나서 이제 전사를 그 함으로 해서 결국 했지만, 이 무인적 기질은 아마 자식들 중에서 가장 컸던 인물이라고 평가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카래는 찰방, 번은 효령 참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분이라는 그 조카, 이 사람은 유일하게 이제 문과로 급제해가지고 관직에 나오는 그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행록의 저자이기도 하죠. 이순신의 일대기를 가장 잘 정리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제 그 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아니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지금 이제 표를 보시면 그 아시다시피 이신의 아들 그 네 아들 중에 이제 분과 완은 문과에 급제하고 완은 무과에 급제합니다. 그래서 완의 그 무과 방목이 지금 존재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인 이효신의 경우에는 그 봉해, 이 두 사람은 무과에 급제했다는 사실이 족보에 확인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실제로 이 무과 방목은 남아있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확인이 이제 정확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순신의 경우에는 그 서자였던 훈과 신만 무과에 흡자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시기는 언제인지는 이거는 지금 기록이 없어서 이제 확인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무과급제자를 지금 이제 5명을 그 조카나 아들들 중에 이제 배출을 하게 되었고, 또 선무 원종 공신이 이제 3명이 배출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들이 보여줬던 그 모습을 보면은 이제 상당히 그 무인으로서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대표적인 그 인물들이 그 완이나 훈이나 신이나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전사하는, 이순신과 함께 결국 이제 전사하는 모습을 그 보여준다. 그래서 이순신 집안이 이제 무인 집안으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발판을 그 제공했던 그 인물이 바로 이제 이 후손들이 이제 이렇게 길을 닦아놓은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주목되는 인물이 이완이에요. 이완은 지금 그 이순신의 그 자질 중에서 가장 그 나이가 어린 그 인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완이 어린 나이에 전쟁 체험을 일찍부터 했었고, 이제 그 10대 후반, 그러니까 거의 20살 가량 됐을 때 이순신을 종군해서 노량해전에 이제 참전을 했고, 뭐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확인한 바이지만 이순신의 최후를 지킨 인물이 이제 바로 이완이다. 그리고 나서 1599년 천수 32년에 사촌 형제들 중에서 제일 먼저 묵과에 급제합니다. 가장 나이는 어리면서도. 그리고 1918년에 평양 중군이 되었는데, 아주 무죄가 굉장히 탁월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게 실록 자료에 나옵니다. 연소하지만 재주가 있고 보아 사졸의 마음까지도 얻는 탁월한 무죄를 갖춘 인물이다 하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아주 이순신을 빼어 닮은 그런 이제 인물이 바로 이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인조 반정 후에 충청도 병마 절도사가 되었다가 이완의 난에서 평정한 공 때문에 가선대부 승진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가 바로 이제 대륙 정세가 굉장히 혼돈에 빠지면서 명청이 교체되는 시기죠. 이때 의주 부윤으로 임명이 돼요. 이 의주 부윤을 선정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여기 이제 의주 부윤이 하는 일이라는 게 당시 그 청나라하고 또 가도에 주둔하고 있던 명장 모문용 사이에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의주 부윤인데, 외교적으로 대단히 처신하기 어려웠던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완이 부임하기 전에 인조하고 아주 격렬한 토론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명청이 전쟁을 할 때 우리는 끼어들지 않겠다 하는 이제 의사를 표현을 하는데, 그때 인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 진리를 갖다가 잘 그 다스려 가지고 노량해전을 치르고 할 때 명나라 장수들의 환심을 썼던 방법, 이거를 응용을 해가지고 이완이 보고 너도 명나라 장수들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라 하는 이제 이런 요구를 하죠. 하지만 이제 이완은 명나라 군대가 굉장히 포악한 행동들을 많이 하고 또 이제 이 조선의 백성을 이제 급습해가지고 약탈을 감행하고 여기에 이제 이 사람이 아주 강하게 그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한인 병사를 갖다가 장살해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모문영하고 갈등이 굉장히 아주 첨예하게 그 이루어졌었던 인물이 이완입니다. 그 상황에서 1627년에 이제 정묘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의주가 포위되어졌고 중과부적으로 결국 패하게 되는데 화약에 있는 병교고에 불을 질러버리고 사촌 동생 이순신의 서자인 이신과 함께 그 불 속에 뛰어들어서 결국 분사해버리는 이러한 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후에 병적 판사가 되었고 1706년에 오게 되면요, 아산의 유림들이 이걸 갖다가 굉장히 아주 높게 평가를 하면서 강력하게 이제 정부에 요구를 해가지고 결국 현충사에 이제 배양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분도 이순신과 함께 아산에서 이제 기억되는 역사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그 요신의 아들 이봉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쭉 그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그 이야기인데요. 아무튼 문과급제자를 5명, 문과급제자를 1명을 배출을 해서 문과급제자가 가장 이제 숫자적으로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 그리고 이게 계기가 되어서 조선 후기에 덕수이시 충공파는 이 충청 우도, 바로 이 충남 지역이죠. 여기 무방 가문 중에서 가장 많은 이제 합격자 267명의 문과급제자를 조선 후기 내내 배출해 내면서 무신 벌렬 가문으로서 아주 우뚝 인정받는 이런 형태로 이제 발전을 해 나갔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맺은 말인데요. 이순신과의 아산 이주와 정착은 외가인 초계변씨와의 관계가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양 가문의 모친대에 와서 혼인한 결과가 아니라 세종 때부터 오랜 세교가 있었고 누대에 걸친 혼인관계가 중첩되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순신의 외고조가 되는 이제 변자우대에 와서 초계변씨 가문이 아산에 이제 정착을 하는데 그런 인연으로 해서 덕수이시가도 아산으로 오게 되었다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이제 무인이 되고 또 이제 이순신 장군이 입신하고 사원하는 과정, 또 임진왜란에서 보여줬던 탁월한 전쟁 수행 능력, 이런 것들이 그 후손들한테 끼친 깊은 영향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그 어떤 축적되어진 경험이 이들이 무인으로서의 길을 선택하는데 깊은 영향을 줬고, 또 그 결과가 오늘날 초계변씨가가 무협한 이제 벌렬 가문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것이 제 연구의 전체적인 이제 맥락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제 발표는 그치고 나중에 종합토론에서 또 말씀을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